오늘의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새 신제품이 나오는 C 밸런스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은 하나의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 하나가 무너지면 같이 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 같이 짚어보고 그 C 밸런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제 상고시대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힌트를 얻었는데요.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이게 3고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고혈압은 이미 1000만 명이 넘었고 당뇨 같은 경우에도 500만 명인데 숨어있는 당뇨 인구가 700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1200만 명, 거의 1000만 명이죠. 그리고 50대 이상의 이렇게 성인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2100만 명이었거든요. 거의 50대 이상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 아니면 당뇨 아니면 고지혈 이런 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망 순위를 도표가 나와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질환, 4위, 5위가 뭐 당뇨 이렇게 나오는데 1위인 암을 제외하고는 2위에서 5위까지가 거의 혈관 관련 질환입니다. 이 혈관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질환별로 이제 의료비가 나오는데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더라고요. 재난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생긴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암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고혈압, 당뇨가 굉장히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040년도가 되면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에 49.1%가 고혈압 또는 당뇨가 된다고 합니다. 40세 이상인데 49.1%면 거의 50%잖아요. 앞으로 인구 절반이 거의 이런 혈관 관련 질환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고지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나쁜 콜레스테롤, 뭐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말을 썼었는데 요즘에 TV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원래 나쁜 애가 아니거든요. 얘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수치가 높아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원래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만큼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간에서 한 85% 정도 생성이 되고 우리가 식품으로 15% 정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 새우 많이 먹으면은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계란, 노른자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엔 또 그런 말이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음식으로 만약에 내가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간에서 그만큼 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간이 알아서 조절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 만약에 내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그거는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에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을 먼저 보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막이 만약에 손상이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가서 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해요. 그럼 약을 먹으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손상된 내 세포는 누가 복구해 주냐고요. 재료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 중에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백혈구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닥터조 영상에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닥터조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암에도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과 부신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예를 들어 부족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제한하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발기부전이 올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제한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를 그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많이 보통 올라들 가시죠.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한하게 되면 갱년기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의 원료로도 쓰이는데, 부신 호르몬이 부족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는데, 이걸 제한하게 되면 내가 막 더 피곤하고 더 짜증나고 심지어는 이제 수면 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원료로도 쓰이는데요. 아무리 햇빛을 많이 쬐도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은 비타민 D가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요즘에 비타민 C만큼 각광받는 게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도 암 예방에 되게 좋다고 말을 하죠. 그럼 콜레스테롤이 암을 예방할 수도 있네? 이런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또 해볼 만하죠. 그리고 뇌와 신경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뇌와 신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약으로 억제를 하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 했죠. 그 콜레스테롤로 담즙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든다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콜레스테롤로 또 담즙을 생성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 담즙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가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오드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흡수가 잘 안 될 거고, 흡수가 잘 안 되면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높아질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어떤 경우냐면은 내 몸에 염증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혈관에 상처가 생겨서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될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만약에 염증이 많은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한하게 되면은 이 염증이 나중에 발전해서 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혈관에 상처가 있는데 산화질소가 부족해서 복구할 능력이 안 되는데 콜레스테롤까지 부족해요. 그럼 혈관의 상처가 계속 깊어지면은 혈관이 터질 수도 있겠죠. 뭐 뇌출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 약을 먹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근육통과 당뇨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할 때 의사들이 좀 코큐텐을 같이 섭취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그런 의사분을 만나면 그나마 좀 현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부족하면 세포막 형성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근육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럼 근육이 몸이 뻣뻣해지고, 근육 뻣뻣해지고, 밤에 쥐도 잘 나고,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콜레스테롤 약 드신다면 코큐텐 꼭 같이 드세요. 근육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것만 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깜짝 놀란 게 당뇨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면 당뇨의 위험성이 50%가 증가한다. 특히 동양계 여성이 가장 높은데요. 동양계, 한국 사람도 동양계죠. 동양계 여성이 콜레스테롤 약을 꾸준히 섭취하면 78%가 당뇨의 위험성에 노출이 됩니다. 78%면 사실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2009년도에 연구가 된 거고 3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당뇨가 아니신 분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당뇨이신 분이 콜레스테롤 약까지 드신다면 이분이 뭔 짓을 해도 당뇨를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이미 당뇨인 사람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이미 당뇨 위험성을 더 올린다면 당화혈색소 이런 것도 조절이 힘들 거고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약을 드신다면 드셔야 되겠죠. 이게 제가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이제 당뇨를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세트거든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뇨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보시면,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의 압이잖아요. 이 혈관의 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혈관이 하는 일은 혈액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고, 혈액을 돌려서 몸속 구석구석에 이제 영양소라든가 산소라든가 면역세포를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압도 아까 정병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신장 질환으로 일어나는 고혈압 10%를 제외하고는 90%는 원인 불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관을 하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딘가를 보내야 되는데 영양소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 있으면은 거기를 뚫으려고 당연히 압을 올릴 거고,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은 당연히 좁으니까 압을 올려서라도 거기를 보내려고 할 거고, 그리고 심장에 피가 한번 나왔다 해서 정말 혈관이 길잖아요. 지금 뭐 2바퀴 반?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정도 길다고 하는데 그게 쑥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혈관이 쭉쭉쭉 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동시에. 근데 혈관이 딱딱하면 쭉쭉쭉 짜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혈관이 어딘가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혈관이 딱딱하면은 우리 몸은 압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간이 안 좋아서 거기 면역세포를 보내야 되는데 그럼 피를 또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압이 올라갈 거고, 당뇨 오면 당연히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오를 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당연히 혈압은 올라갑니다. 스트레스의 기원이 예전에 우리 원시시대 때 짐승이 쫓아오면 막 도망갈 때 나오는 게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는데 이제 밤에도 안 자는 이런 문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생기면 스트레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아까 이제 고지혈증도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을 차단했을 때, 억제했을 때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혈압을 이제 압을 내려도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이죠. 키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심장이 뇌하고 멀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목 기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목이 기신 분도 심장이랑 뇌가 많이 멀대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머리 끝까지 피를 돌리기 위해서 압을 올리게 되는데, 그분은 어찌 보면 압이 높은 게 정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혈압을 이제 약으로 이제 낮추면은 머리 끝까지 피가 안 돌게 될 거고, 피가 부족하니까 영양이가 산소가 부족하게 될 거고,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치매 인구가 80세 이상은 4명 중에 1명이고 85세 이상은 2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치매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유는 치매 환자를 우리 눈에서 잘 못 봐서 그렇대요. 그분들은 집에 계시던가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실제는 치매 인구가 엄청 많은데, 이런 약들이 또 원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병원에 가면은 혈압 약을 먹게 되는데, 이제 혈압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위장장애, 관절염, 그리고 근육통,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요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혈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뭐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드럭 먹어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고지혈증 약이든 당뇨약이든 혈압약이든 먹게 되면, 이걸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 약들이 드럭 먹어 우리의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도둑질해 간답니다. 굉장히 손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영양소들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영양소 식도염, 위장장애, 관절염, 근육통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오늘의 진짜 주제인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뇨는 소변 외에 당뇨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게 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것은 간하고 근육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허벅지 근육 키우면 당뇨에 좋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에너지를 하고 남은 당들이 근육에 저장되기 때문인데, 근육이 부족하면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너무 많아도 당이 혈관으로 들어오지만 근육이 부족해서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항상 중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혈관에 당이 들어오면은 완전 비상 상태랍니다. 왜냐면은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 영양소도 지나가지 못할 거고, 이제 산소도 공급이 안 될 거니까 이 끈적끈적한 이 당을 어떻게든 빨리 몸으로 내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어쩌다 뭐 일시적으로 잠깐이면 괜찮은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당뇨는 그냥 소변에 당이 흘러나오는 그런 증상일 뿐인데, 실제로 우리가 당뇨를 무서워하는 거는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순환이 잘 안 돼서. 그게 문제. 그럼 이런 당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당뇨하면 떠올리는 게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의 포도당을 이제 세포로 잘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먼저 이제 인슐린이 풍부해야 되잖아. 인슐린을 많이 만들려면 아연하고 단백질이 있어야 된답니다. 인슐린의 원료가 단백질인데, 이 아연이 단백질을 이제 인슐린을 합성하는 걸 도와주고, 그럼 인슐린이 해요. 몸에서 풍부하면 이 인슐린 샘에서 퐁퐁퐁 잘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잘 나오려면은 칼슘과 비타민 D3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온 인슐린이 또 세포까지 잘 이동을 하려면 아연과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고, 그 세포까지 잘 이동한 인슐린이 세포랑 결합을 해야 된대요. 결합을 하려면 크롬과 비타민 B3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결합을 해서 인슐린이 톡톡톡 세포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 인슐린이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인슐린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또 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도 또 큐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사용만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양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있다면 그거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주요 원인으로 아연 크롬 부족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단백질은 우리 적당히 그래도 섭취를 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었지 적게 먹는 분들은 잘 없으시고, 비타민 D도 보통 햇볕 선샤인 비타민이니까 보통 합성이 잘 되는 편이고, 비타민 B3도 그렇고. 그런데 아연하고 크롬은 미네랄이고 필수 영양소죠. 꼭 우리가 먹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 칼슘도 정작 급하면 뼈에서 빼올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연하고 크롬은 꼭 먹어야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연 크롬 부족으로 해서 당뇨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송문기 박사님이 30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그분이 물론 아연 크롬 부족으로 100%다 이 말씀 하시긴 하지만 당뇨의 주된 원인이 아연 크롬 부족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양소 부족은 우리 PMJ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 제가 좀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포가 인슐린한테 반항을 하는 건데 세포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냐면은 인슐린이 양치기 소년이 된 거거든요. 아까 열어줘가지고 일했는데 또 열어달래. 또 열어줬더니 또 일하고 나니까 또 열어달래. 계속 와서 인슐린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 문을 안 열어주겠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폭식 엄청 많이 먹던가 아니면 빨리 먹던가 아니면 야식을 하든가. 그리고 우리는 밥이 아니라고 쉽게 넘기는데 간식으로 먹는 떡이라든가 빵이라든가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면 되게 좋아하는데 면 그리고 이제 뭐 커피 같은 넣은 시럽이라든가 샐러드 먹는다고 소스 달달구리한 소스 엄청 넣어 드시죠. 심지어 맥주에도 탄수화물이 당이 들었다 하거든요. 이런 달달구리한 이런 음료나 간식들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대요.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게 저런 그 단순당 섭취가 증가해서 그런데 진짜 고민이 저도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딸리니까 달달구리한 걸 먹고 싶거든요. 평소에는 안 먹지만 뭐 그렇게 힘든 날은 좀 저도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먹자니 죄책감이 들고 안 먹자니 내가 뭐가 보상이 없고 우리가 이제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탄수화물은 너무나 맛있는 건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M에서 정말 행복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캡처해도 쓰실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료화해서 쓸 수 없다고 식약처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캡처 열심히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번 눈요기 하시라고 올려놨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즐기래요. 맛있는 탄수화물 먹고 인생도 즐기래요. 저는 이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걸 SNS 보고 나서 C 밸런스? C가 뭘까? 이게 그런 이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김진사님하고 막 찾는데 김진사님 찾아냈어요. 이거 영어 발음이라서 어려워요, 제가. 카보하이드레이트? 하이드레이트? 아무튼 발음 연습했는데 이 탄수화물이랍니다. 탄수화물의 약자로 C고 이게 밸런스 균형, 탄수화물 균형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정말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특히 저같이 머리 많이 쓰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무조건 억제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에너지로 잘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만큼을 쓰고 남은 거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도 해야 되고 배출도 해야 되는 그 말대로 균형이 중요한 거죠. 무조건적인 억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무조건 억제하면 안 되듯이 탄수화물도 무조건 억제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균형이 중요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당뇨에 좋아요, 뭐 살이 빠져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성분으로 보고 이제 효능을 한번 알아볼 수는 있죠. C 밸런스가 이런 데 좋아요 말은 못하지만 뭐 아카시아 검이 이런 데 좋아요, 뭐 구아바 추출물이 이런 데 좋아요 이렇게는 말은 할 수가 있거든요. 독일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독일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 같은 영어 무식증인데 열심히 영어 번역기 돌려가서 찾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아카시아 검이에요. 우리 아카시아 검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식이섬유거든요. 요거는 다 어디서 찾았냐면, 저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구글 검색을 많이 해요. 이렇게 자료 찾을 때는. 그러면 아카시아 검, 당뇨 이렇게 찾으시면 이게 나와요. 이게 아카시아 검이 식이섬유고 포도당 흡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C 밸런서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카시아 검 이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성분 중에. 그러면은 식사 전에 이걸 먹으면 당연히 포만감이 있을 거고 아무래도 식사량도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 당뇨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혈당과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비타민 C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동의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의사가 아니고 학자들입니다. 연구하는 학자들. 의사들은 별로 동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아바하고 이제 당뇨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구아바가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천연원료 중에 으뜸이라고 나옵니다. 회사에서 구아바에서 이런 구아바로 이런 제품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거기다가 구아바 특수 추출물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독점이고 기능성 이제 특허를 받은 그런 성분이죠. 이게 굉장히 뭔가 효과를 할 것 같습니다. 구아바 당뇨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과 당뇨하고 찾으니까 요거는 그다음 만족스러운 게 없었어요. 사과 껍질하고 당뇨 관련된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제품 그 상자를 보시면 일반 사과가 아니고 풋사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풋사과 당뇨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유튜브 찾아보시면 또 나와요. 유튜브에 이제 방송 나오는데 당의 체내 흡수율을 낮추고 체내 당분을 배출한다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트하고 당뇨 이래 나오면은 비트 역시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연하고 크롬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회사 거의 전 제품에 스테비아가 들어있는데 스테비아가 설탕이 한 300배 가까이 단맛이 느껴지죠. 우리 제품 먹고 왜 달다고 하시는 분들 한 번씩 있는데 절대 그거는 몸에 해로운 당이 아니고 스테비아 당이고 그리고 이 스테비아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자료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퀴네 박사님이 이거를 이제 하셔서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특수 추출물 를 이제 실험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했다 이 말인데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래프는 구아바예요. 구아바 먹었을 때 이거 이제 그 혈당 조절하는 그거고 그리고 이제 저기 살구빛 뭐 살구빛이라 해야 되나 복숭아빛 저렇게 약간 분홍빛처럼 보이는 저 그래프는 사과입니다. 그런데 구아바랑 사과 추출물을 같이 했더니 저게 아이보리빛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정도로 혈당 감소 수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퀴네 박사님이 우리 에이펙 때 뭐라고 하셨냐면 얘네 둘이 만나면 혈당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단디 적어놨습니다. 혈당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다고. 뭐 혈당 좋아진다 말한 적 없어요. 우리는 혈당에 그냥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듯이 우리가 이게 혈당에 좋다, 당뇨에 좋다, 지금 살 빠진다 소리를 못 하는데요. 이제 과대과장 광고를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왜 과대과장 광고가 되냐면, 우리 식약처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약처가 모르는 거는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식약처가 아는 거는 통과하기가 쉽거든요. 요걸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기능성 인정을 받잖아요. 뭐 미백 기능성 화장품, 뭐 이제 피부 재생 화장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 B3가 나이아신이고 이게 화장품에 들어가고 이게 2% 정도 들어가면은 미백 화장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 넣으면은
그냥 미백 기능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몇 프로 이상 들어가면은 재생 화장품 되고, 그냥 그게 끝.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아는 거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우리 겔리핀 같은 경우에도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나왔는데, 콘드로이신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도움 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콘드로이신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었대요. 식품에서 쓸 수 없는, 식품에 써도 관절에 좋다는 말은 못하는 거죠. 근데 2020년도에 풀렸대요. 콘드로이친이 그 관절에 좋다고, 연골에 좋다는 그게 풀렸대. 그래서 이제는 기능성 인증을 받을 수 있대요. 이렇게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신장에서 아는 건 되는데, 우리가 구아바 그것도 특수 추출물이잖아요. 이 구아바 특수 추출물이 당뇨에 좋다는 거를 우리 한국 식약처에서 인정을 하면 우리가 막 떠들 수가 있는데, 인정을 아직 안 해주기 때문에 떠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못하냐?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구아바 당뇨, 구아바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엄청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받은, 그리고 전 세계 독점이고, 그리고 심지어 특수 추출물입니다. 구아바가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가 있대요. 근데 한 1000개를 실험을 했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찾았고, 그거를 이제 잘 재배해서 원료 수급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직접 재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이펙에서 그 직접 재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검색해서 그 관련된 정보만 보내주셔도 충분히 이거는 영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퀴네 박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장수는 건강한 혈당이고, 건강 수치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이게 이 제품만 먹어서 좋아하시면 더더더 바랄 게 없지만, 사실은 우리도 조금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부터 제일 걸리기 싫었던 게 당뇨였거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보기보다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거 못 먹을까봐 이제 당뇨를 굉장히 신경 썼는데, 그래도 밸런스 덕분에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쭉 말씀드렸지만, 재훈언니가 고혈압 약 먹으면 안 된댔어 이런 말 한 적 없고요. 이제 고지혈증 약 먹지 말자, 당뇨 약 먹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급한 불은 꺼야 되죠. 이제 혈압이 너무 높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은 220까지 혈압이 올라간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근데 이제 안 떨어지고 계속 있으면 그게 고혈압이 되는데, 그거를 진짜 이제 뇌출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급한 불은 꺼야 되죠. 근데 급한 불은 끄지만 우리가 생활을 개선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건강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요.